기하는 총 3개의 단원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2차 곡선, 두 번째가 벡터, 정확히는 평면 벡터,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간 도형. 이렇게 3개의 단원으로 나뉘고요. 대단원.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으로 볼 거는 2차 곡선이죠. 평면 벡터랑 공간 도형은 이제 뒤에서 강의를 할 때 또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이제 2차 곡선인데, 일단 이름이 왜 2차 곡선이냐면 그 2차 곡선이 어쨌든 도형으로 나타날 거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방정식으로 써서 그걸 이제 다룰 거란 말이지. 그 방정식에 x랑 y에 대한 변수가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x랑 y가 곱해진 차수가 2차여서 그래요. 우리 쉽게 말해서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인데, 이게 대표적인 2차 곡선이야. 형태가 x의 2차항, y의 2차항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문자에 대해서 그거의 2차항까지 이루어진 그런 도형들이 곡선으로 표현된다면은 이제 그걸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다 불러줄 수 있는 건데,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잖아. 대표적인 원의 방정식인데 그걸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얘는 제외하고 이 원의 방정식 말고 이제 나머지 2차 곡선을 여기서 배울 거라 이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나머지가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포물선. 첫 번째 포물선, 두 번째 타원, 세 번째 쌍곡선. 이렇게 3개의 2차 곡선을 배울 거예요. 포물선과 타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이지. 포물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2차 함수. 뒤에 가서도 얘기할 건데 2차 함수를 처음 배울 때 포물선이란 말을 들어봤을 거야. 포물선 형태를 띈다라고 배웠을 거고, 실제로 2차 함수 그래프는 모든 그래프가 다 포물선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타원은 수학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에서 엄밀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뭐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는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원이 아니라 조금 찌그러진 원 같은 거 우리가 타원이라고 하잖아. 그걸 이제 수학에서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 내리고 진짜 타원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알아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생소한 게 아마 쌍곡선일 거예요. 쌍곡선. 얘도 나름 얘에 대한 정의가 있어서 우리가 그 정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리고 거기서 어떤 특징이 나오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2차 곡선의 개발은 이제 여기까지고, 자, 첫 번째. 그럼 이제 교재로 넘어가서 참고 교재는 이 교과서입니다. 좋은 책 신사고 교과서를 참고할 거고, 내용은 이제 다 똑같아서 어떤 거를 사실 참고해도 전달해줄 말은 똑같은데,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교과서 문제를 좀 참고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포물선을 같이 보자고. 자, 포물선, 그러니까 말로만 들으면 이차함수처럼 생긴 이런 게 포물선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모양은 대충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그런 건지를 엄밀하게 정의하는 이제 시간이란 말이죠.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포물선의 정확한 정의는요, 하나의 정점과 하나의 산으로부터 거리가 서로 같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이게 정의야. 포물선의 정의는 하나의 정점,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의 선, 이런 선이 있다고 쳐보자. 으로부터 거리가 서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점, 어떤 점이 있는데, 이제 여기 이 찍힐 점이 있는데, 이 찍힐 점으로부터 정해져 있는 점까지의 이 거리랑 이 점으로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곳에 포물선의 한 점이 딱 찍힌다는 소리예요. 이게 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연결했을 때 여기랑 여기랑 같으면은 포물선의 한 점이 또 여기서 찍힐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직선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직선, 여기 선은 직선이에요. 직선까지의 길이, 그 다음에 점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잖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런데 점이 찍힌다. 이렇게 여기랑 여기 길이 같으면 또 포물선의 한 점이 여기서 찍힐 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거지. 이것들을 다 찍어 놓으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그제서야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더라.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정점이 여기 있고 하나의 직선이 여기 있을 때 이 점과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서로 같은 점들을 연속적으로 찍다 보니 이렇게 포물선 모양이 나온다는 소리야. 이렇게 포물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 그림을 그렸으니까 당연히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 이 한 점을 딱 찍게 되면은, 포물선 위에 한 점을 딱 찍게 되면 반드시 이 점으로부터 어떤 직선까지의 길이와 이 점으로부터 정점까지의 길이가 항상 서로 같겠죠. 항상 포물선의 정의를 기억해 둬야 된다는 거. 알겠어? 이게 포물선의 정의고, 정의가 뭔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고 좌표 평면에 나타낼지,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기하 도형들은 죄다 좌표 평면에다 나타낼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게요. 이 x랑 y에 대해서 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을 x, y라고 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한 정점과 한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한 정점을 어떻게 설정할까? 내가 한 정점을 p, 0이라고 설정할게요. p, 0. 그 다음에 하나의 직선을 x 이꼴 마이너스 p라고 할게요.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포물선을 정의하려고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포물선.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포물선을 정의를 할 건데 이 정점을 어디다 설치하겠다? 첫 번째는 p, 0 여기 x축 위에다 하나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을 어디에다 설치하겠다? x 이꼴 마이너스 p니까 어디야? 이렇게 세로선이 있는 곳이죠. 여기다가 x 이꼴 마이너스 p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정점과 이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이제 식으로 표현할 건데 x, y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x, y가 이렇게 만약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를 내가 f라고 할게요. f.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a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예시로 여기를 이제 h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서 이 af랑 ah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돼. 맞지? 그러면은 AF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AF는요. 루트 x-p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x 길이의 차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 길이의 차의 제곱, 거기다 루트 씌운 거잖아. 그 다음에 AH는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는요. 수학에서의 거리는 항상 여기서 선을 내렸을 때 이 직선과 이 선이 수직이 되도록 하는 이 선이 가장 최소 거리가 되면서 얘를 수학적인 거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쓸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h는 어때야 되냐면요. 반드시 a랑 y좌표가 같아야겠네. 얘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선이랑 얘랑 수직을 이루려면 반드시 a의 y좌표랑 h의 y좌표는 그 y좌표가 같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h는요. x좌표는 마이너스 p겠네. 왜? x 이꼴 마이너스 p 위에 직선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뭐랑 똑같다고? a의 y좌표랑 똑같다고. 마이너스 p, y라고. 그러니까 ah는 굳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지 않아도 그냥 얘 x좌표에서 얘 x좌표 빼버리면 되겠네. 얘가 x 더하기 p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거리임을 나타내줘야 되니까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그래야 거리가 되는 거야. 절대값 정의 자체가 그 점과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 AF랑 AH랑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식을 써볼게요. 자, x-p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얘가 절대값 x 더하기 p랑 같으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제곱 더하기 y제곱은 x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p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잘 봐봐. 자, 얘랑 지워지고요. 얘랑 지워져요. 남는 게 뭔지 봐봐. y제곱은 4px라는 게 나와요. 이게 x, y가 이루는 자취의 방정식이죠. 이 곡선 위에 x, y들이 놓여져 있다는 게 되는 거야.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이게 포물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그래서 점이 보통 이제 x축 위에 놓여져 있고 정점이 x축 위, 그 다음에 한 직선이 이렇게 세로선, y축 왼쪽에 세로선으로 놓여져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y제곱 이꼴 4px라는 걸 알아냈으면은 4px라는 어떤 식을 볼 때 x에 개수가 있을 거냐? x의 개수는 4p죠. 4p. x의 개수. 그럼 얘를 4분의 1배 하면 이제 p가 나오는 거지. x의 개수를 4분의 1배 하면은 우리가 어떤 포물선에 대한 이제 정점과 그 다음에 이 한 직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역과적으로 추적해서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도 있는 거고, 문제를 풀면서.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포물선의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용어 설명을 조금만 더 하자면 이 포물선에 정해진 점 있잖아요. 이 정점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초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초점. 그 다음에 이 선 있지. 이 정해진 직선을 우리가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준선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용어를 참고해서 자, 얘는 초점, 얘는 준선. 그러니까 포물선을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준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쵸? y제곱 이꼴 4px라는 가장 기본적인 포물선 방정식을 설명했었고요. 그때 p가 바로 초점의 x좌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꼭 이러한 포물선만 존재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점과 직선만 있으면 포물선을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좌표 평면을 딱 그린다고 했을 때 아까는
초점이 어디 있었어? 초점이 x축 위에 있었고 준선이 어디 있었어? y축 옆에 세로선으로 존재했단 말이야. 꼭 그러지 않아도 자 예를 들어서 초점이 y축 위에 있다면 그 다음에 준선이 x축 밑에 이렇게 있다면 또한 포물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는 거지. 정점 하나와 정직선 하나가 주어졌으니까 그게 초점이고 준선이고. 자 그러면은 이럴 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진다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가 같도록 하는 점들을 다 찍었을 때는 이러한 직선들이 나온다는 소리야. 물론 식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포물선 위의 점을 x, y로 두고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는 y축 위에 접히니까 0,p라고 둘 수 있을 것이고 얘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p라고 준선을 설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설정했을 때 또 식 과정을 유도하면은 어떤 식을 발생시킬 수 있냐면은 x제곱은 4py라는 식을 유도시킬 수 있어요. x랑 y가 딱 바뀐 형태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이차함수 형태랑 똑같은 형태임을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기본적인 설정된 형태 자체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자 양변을 4p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던 이차함수 가장 기본적인 형태꼴과 유사한 거 아니야. 완전히 똑같잖아요. 얘가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차함수라고도 칭할 수 있는 2차 곡선, 포물선이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x제곱 이퀄 4py라고 주어졌으면은 초점은 0,p라는 포물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준선은 y 이퀄 마이너스 p에서 생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를 알아봤어. y제곱은 4px 그 다음에 x제곱은 4py라는 포물선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걸 알아봤으니까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거지. 자 문제 1번 초점이 f 3,0이래요. 자 그 다음에 준선이 x 이퀄 마이너스 3인 포물선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초점이 어디인지부터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준선이 어디인지부터 생각해야 돼. 자 초점이 x축 위에 있고요. 준선이 세로선이야. 준선이 세로선이야. x 이퀄 뭐식이면 준선이 세로선인 거잖아. 자 준선이 세로선이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듯이 준선이 세로선인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하잖아요. 첫 번째 경우 준선이 세로선이면은 어떤 형태다? y제곱은 4px 형태를 이룰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때 초점이 3이잖아. 준선이 마이너스 3이니까 p값은 바로 3이라고 처리해서 y제곱은 12x라는 포물선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두 번째 초점이 f 마이너스 2분의 1, 0이고요. 준선이 2분의 x 이퀄 2분의 1이야. 자 이번에는 또 준선이 세로선인지 가로선인지 확인해 볼라 했더니 x 이퀄이네. 마찬가지로 세로선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또 y제곱 이퀄 4px라는 형태로 나오겠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초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p값이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자 y제곱은 p값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y제곱 이퀄 마이너스 2x라는 포물선이 만들어지겠네요. 됐어? 자 문제 2번도 같이 보자. 문제 2번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려는 거야. 자 첫 번째 자 포물선의 형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숙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y제곱은 4px랑 x제곱은 4py. 자 얘를 항상 숙제해 달라는 거야. 포물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점과 준선의 정보를 알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4p가 드러나도록 식을 만들어내는 게 좋다 이거지. 그래야 초점과 준선을 알고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겠죠. y제곱은 4x라는 거는 y제곱은 4x가 아니죠. y제곱 x네요. y제곱 x라는 거는 기본적인 형태로 바꿔주자면 무조건 y제곱 이꼴 4 곱하기 뭐시기 4 곱하기 뭘 해야 x 앞에 지금 계수가 1이네. 4에다가 뭘 곱해야 1이 될까?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야 곱해서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p값은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즉 포물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초점과 준선을 알아야 되는데 초점은 4분의 1,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치? 왜? y제곱 형태니까 y제곱 이퀄 4px 형태니까 초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x축 위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준선이라는 거는 y제곱 형태니까 준선이 세로선이겠죠. 그러니까 x 이퀄로 출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x 이퀄 마이너스 p가 준선이잖아. p값이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좌표 평면을 그려. 축을 그리고 4분의 1, 0은 한 x축 위에 이쯤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4분의 1은 한 y축 왼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자 그러면은 포물선 형태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점을 4분의 1, 0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x 이퀄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준선을 표기해 주시면 끝나는 거야. 됐어? 자 아주 쉽습니다. 자 y제곱은 마이너스 12x 마찬가지로 y제곱은 4 곱하기 뭐시기 x 형태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x가 되어야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그럼 보자마자 y제곱 형태니까 초점은 어디에 있을 것이다? x축 위에 있을 것이고 준선은 x 이퀄 자 세로선이겠죠.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p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좌표 평면에 그리자. 마이너스 3,0은 이쯤 있을 것이고요. 준선은 x 이퀄 3 y축이 이번에 오른쪽에 있겠네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그림이 좀 안 예쁜데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소리죠. 대충. 그 다음에 초점 정보 써주시고 준선 정보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 두 번째. 내가 미리 설명했던 이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x제곱 형태, x제곱 이퀄 4py 형태.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용어는 사실 없는 건데 얘를 내가 이제 가로로 볼록, 그 다음에 얘를 세로로 볼록이라고 할게요. y제곱 이퀄 4px 형태를 가로로 볼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없는 용어예요. 내가 만든 거야. 자, 얘도 이제 세로로 볼록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 아래에서 말하는 거는 세로로 볼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 4번을 한번 같이 볼까? 우리 세로로 볼록에 대한 얘기도 한번 했었잖아. 세로로 볼록에서는 항상 기본 형태가 x제곱 이퀄 4py라는 거죠. 자, 1번 x제곱 이퀄 8y야. 4 곱하기 모시기로 항상 나타내주기로 했으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y가 돼야겠네. 그치? 그럼 p값이 2니까 x제곱 이퀄 형태네. 자, 그러면 준선이 무조건 가로선이야. 준선이. 자, p값이 2니까 준선이 가로선인데 y 이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왜? 가로 볼록 형태에서는 y 이퀄 마이너스 p를 우리가 준선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어디? 위에서 말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y 이퀄 마이너스 p니까 준선은 y 이퀄 마이너스 2. 초점은 어떻게 되겠어? y축 위에 0,2에 찍히겠죠.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래프까지 그리려. 어떻게 생각했어? 준선이 y 이퀄 마이너스 2 이쯤 있을 것이고 0,2의 초점이 여기 있을 것이니까 얘를 이제 이 정보를 이용해서 포물선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y. 자, 얘는 마찬가지로 x제곱에다가 4 곱하기 뭘 해야 될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y를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p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준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4분의 1이 준선이 되는 거고 초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0, 마이너스 4분의 1이 초점이 되는 거여서 얘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나타내주게 되면은 y 이퀄 4분의 1은 이쯤 준선 이렇게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4분의 1은 이쯤 있을 것이니까 포물선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초점 정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y는 4분의 1이라고 준선의 정보 써주시고요. 됐어. 자,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포물선에 대해서 정보를 캐내고 그거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까지 우리가 배웠어. 문제 5번. 문제 5번이 좀 활용 문제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양 에너지를 모으는 장치의 단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초점이 F이고 꼭점이 O인 포물선 모양이래요. 포물선 위에 두 점 AB는 직선 OF에 대해서 대칭이고 AB와 직선 OF. AB가 어디 있을까? AB가 어디 있을까? 잠시만. AB가 여기. 그 다음에 OF의 교점, 이 H라고 할 때 두 개 수직이고요. AH랑 BH 길이 주어졌고요. OH 길이가 주어졌어요. 이 포물선의 꼭지점 O와 초점 F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럼 얘를 지금 비틀어진 형태니까 좌표 평면에도 좀 갖다 놓고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우리 무조건 도형을 좌표 평면에다 갖다 놓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자, 그러면은 직선.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든 상관없어. 그냥 이 정보만 잘 담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를 O라고 하고요. 초점이 F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A랑 B가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다고 해보자. 그림이 조금 삐뚤어졌는데 어쨌든 아이고 여기 삐죽 튀어나왔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봅시다. 길이가 같아 보진 않지만 같아야 돼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를 H라고 설정해보고. 자, 그럼 여기를 내가 1m, 25cm, 자칫 미터랑 센티미터 같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그냥 100cm라고 하고 그냥 100이라고 해버릴게요. 여기를 100.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몇이 되는 거야? 25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포물선에는 반드시 초점뿐만 아니라 준선도 존재한다고. 준선이 어디 있겠어? 한 이쯤 있겠죠. 자, 그러면은 포물선 문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차 곡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무조건 정의를 생각하는 거야. 정의를 생각해. 어떤 정의가 담겨져 있어? 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준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야 돼. 그쵸? 그러면은 여기 보이죠? 여기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도 똑같아야겠지. 자, 왜? 자, 여기는 원점도 포물선의 일부인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당연히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를 p,0이라고 할게요. 얘를 내가 y제곱 4px라고 한다면 p,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초점을. 그럼 준선은 자동적으로 x 이퀄 마이너스 p가 돼요. 자, 좋아. 그러면은 여기가 p인데 여기가 25니까 그 남은 길이 여기는 p에서 25를 뺀 거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맞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p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p니까요. 여기까지 p 똑같은 길이 갖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자, 여기 직각삼각형 보여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면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는데, 그러면은 세 개의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 A점을 잘 보세요. 25에다가 A점 잘 보시면은 여기 A점 X좌표가 25인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이 길이가 똑같이 Y좌표 역할을 수행할 거 아니야. Y좌표가 100인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면은 이 25,100이 Y제곱 이퀄 4px라는 직선에 곡선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5,100을 대입해보시면은 4p에다가 25를 대입한 게 100의 제곱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100p가 100의 제곱이지. 그럼 100을 양변으로 넣으면 p는 100이네. p가 100이구나. 자, 이거 100이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다 구했네요. 초점 5랑 꼭지점 5랑 초점 F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여기 길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되는 거야? 100이 되는 거죠.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의도 사실 안 써도 되는 문제였네요. 정의를 쓰기 전에 그냥 좌표만을 구해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100이라는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100cm라고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1m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5번까지 같이 풀어봤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포물선의 형태는 다 배웠어요. 근데 포물선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포물선은 이 꼭지점, 이 용어를 이 용어만 설명을 했는데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우리 이차함수에서 꼭지점이라고 불렀잖아. 똑같아요. 이렇게 딱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봤을 때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불렀듯이 똑같아요. 2차 곡선을 꼭지점이라고 말해주면 돼. 자, 이 꼭지점이 다 원점인 형태만 봤단 말이야. 그치? 꼭지점이 다 원점에만 있어. 지금까지 봤던 거는. 근데 항상 그러라는 법이 없잖아. 그러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이 원의 중심 옮기면서 평행이동 시켰듯이 곡선은 평행이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굳이 꼭지점이 원점에 안 있어도 돼요. 중구난방으로 이동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좀 알아보자는 거죠. 이해됐어? 자, 그래서 포물선의 평행이동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근데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x랑 y로 이루어진 어떤 그림에서 도형 이동 했을 때 배웠죠. 얘를 이제 평행 이동한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지금 p는 초점에 기호랑 지금 섞여 있으니까 m값과 n값을 이용할게요. 참 잘 보세요. y축 방향으로 n만큼, x축 방향으로 m만큼 이동할 때 어떻게 표시하겠다? 이렇게 x 대신에 x-m 넣고 y 대신에 y-n 넣는다는 거를 배웠잖아. 그치? 변함이 없어요. 포물선 자리 x랑 y 자리에 x 빼기 m이랑 y 빼기 n 넣어주면 돼.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전혀 없어. 이게 다야. 그거 갖고 한번 풀어보자는 거지. 자, 이 문제 6번을 한번 봐봐. 문제 6번. 포물선의 초점에 잡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라는데, 자, 이제 평행 이동한 포물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y 플러스 1의 제곱 이꼴 2의 x 더하기 3. 자, 평행 이동을 쉽게 해석하려면 평행 이동 전에 포물선이 뭐였는지를 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얘는 y의 제곱이 씌워져 있지. 그러니까 얘는 처음이 뭐였을 거야? y제곱 이꼴 4px 형태였을 거야. 그치? y제곱 이꼴 4px 형태인데요. 그 다음에 봐줘야 될 거 뭐야? x의 개수죠. 뭘 결정해? 초점과 준선을 결정해. 근데 그게 2야. 4p가 2구나. 4p가 2였어. 그러니까 p는 원래 몇이었던 거야? 2분의 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y제곱은 2x였는데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평행 이동한 거예요? x 대신에 x 플러스 3 집어넣고 y 대신에 y 플러스 1 집어넣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초점이 2분의 1, 0이고 그 다음에 준선이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겠네. 근데 얘를 어떻게 이동시켰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켰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되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초점과 준선도 같이 이동을 하겠죠. 이해됐어? 점의 평행이동, 점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1 해주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초점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준선은 세로선이잖아. 세로선인데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보이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자, 세로선을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는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전혀 안 보여요. 어차피 x 이꼴 뭐시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은 무시해도 돼. 자, 세로선 준선은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무시한다. 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만 마이너스 3 이동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준선도 똑같이 마이너스 3으로 바꾸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몇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7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좋아.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다는 거야? 결국 y제곱 이꼴 뭐시기 형태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치? 근데 자, 여기는 뭐가 되겠어? f-2분의 5, 마이너스 1을 담는 직선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준선은 어떤 준선이 그려질 거야?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준선이 그려질 거고, 여기는 중점이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원래 0,0이었던 꼭지점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이동하면서 꼭지점도 같이 이동하게 되는 대충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는 x축이 아니야. 다시 말했지만 y 이꼴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정보를 캐낼 수 있다. 자, 두 번째 봐봐. 2번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y 더하기 4 이꼴 제로란 말이지. 자, 그러면은 얘는 x의 2차 항이 씌워졌네. x제곱 그 다음에 y는 1차네. 얘는 x제곱 이꼴 4px 형태겠다. 근데 그 형태를 나타내주려면 지금 다 풀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기본적인 형태에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눈에 보여야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풀어져 있는 애들을 묶어내는 게 좋아요. 자, 묶어냅시다. x제곱 마이너스 8x 완전제곱식 형태로 묶어내주려면 플러스 16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16 필요해요. 더하기 4 이꼴 12y 라고 쓸 수 있겠네. 자, 그러면은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4 되는 거니까 상수항은 넘겨버리자. x제곱 형태로 나타내주는 게 좋으니까 마이너스 10이었네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그 플러스 12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2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12에 y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px로 출발했을 거고, 그치? x제곱 마이너스 4py죠. 그 다음에 원래 초점은 몇이겠어? 지금 p값이 3으로 나오는 상태죠. 왜? 4랑 3을 곱해야 12가 될 거 아니야. y의 계수인, 그치? 그러니까 원래 초점은 f0,3, 그 다음에 원래 준선은 y 이꼴 마이너스 3이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얘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서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얘를 평행이동시키면은 초점은 어떻게 바뀌어요? y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적용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y 이꼴 준선은 어떻게 되겠어? 자, 가로선이니까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무시되겠죠. y축 방향으로만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4. 자, 그러면은 x제곱 이꼴 4py니까, 그리고 p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포물선이 그려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아이고 그림이 너무 이 초점은 어떻게 됐어요? f 프라임 4,2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 마이너스 1의 꼭지점을 가지겠죠. 원래 0,2였던 꼭지점이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준선은 여기 y 이꼴 마이너스 4로 놓여지게 됐죠. 여기는 x 이꼴 4입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평행이동이 이루어진 포물선의 식에서 정보를 얻어내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배웠어요.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 자, 문제 7번도 같이 볼게요. 문제 7번. 초점이 f3,이고 준선의 방정식이 x 이꼴 1. 자, 우리 이전에는 평행이동 되기 전에는 초점의 정보만 알고도 예를 들어서 x좌표가 0이야, 초점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다? 0, 뭐시기니까 x제곱 이꼴 4py의 형태의 포물선을 그려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더 이상 포물선의 꼭지점이 원점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초점만 가지고는 이게 x제곱 이꼴 4py 형태인지 y제곱 이꼴 4px 형태인지를 알 수가 없고요. 반드시 준선이 가로선인지 세로선인지부터 따져줘야 돼. 준선이 가로선이면 반드시 x제곱 이꼴 4py, 준선이 세로선이면 반드시 y제곱 이꼴 4px.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 지금 준선의 방정식이 x 이꼴 1 이죠. 무슨 선이야? 세로선이지. y제곱 이꼴 4px 형태라는 거야. y제곱 이꼴 4px 형태가 될 것이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초점이 f 3,2예요. 이랬어? 자, 그러면은 준선이 한 이쯤 있을 것이고 x 이꼴 1 이렇게 있을 것이고 초점이 f 3,2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제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좋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2예요. 그렇죠? 잘못 그렸다. 미안.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자, 이렇게 그려지겠지. 왜냐면은 포물선의 정의에서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 잘못 그렸어. 자, 그러면 잘 봐봐. 이렇게 초점과 준선에 대한 정보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되게 주어진 정보가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잖아요. 근데 여기랑 여기 중점이어야 돼. 자, 아이고 잘못 그렸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1이고 아이고 왜 켜진 거야? 여기서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가 3이잖아. 가운데 있으려면 이게 몇이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간격이 1이 되면서 여기가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2가 되면서 동시에 지금 꼭지점은 초점과 y좌표를 공유하고 있죠. 같은 y좌표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2가 되는 거야. 꼭지점의 좌표만 구하면 얼마만큼 평행이동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y제곱 이꼴 4px라는 일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얼마만큼 이동시켰다?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도 2만큼 이동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y 이꼴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꼴 4p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이동시킨 거죠. 초점은 어떻게 볼까요? 초점 또는 이제 준선은 얘를 0,0 꼭지점을 0,0이 있을 때로 되돌려 놓았을 때 이걸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 놓았을 때 값을 구해주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0,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꼭지점을. 그러니까 꼭지점을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해. 꼭지점의 좌표가 거의 평행이동을 다 나타내주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다. 2,를 0,0으로 만들려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기면 되는 거니까 초점도 같이 옮겨져요. 마이너스 2 해주시면은 1,0이 되겠죠. 원래 평행이동 하기 전에 초점이 뭐였다는 거야? 1,0이니까 p는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x 마이너스 2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이게 괄호 1번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림을 그리면 빠르게 정보를 캐치할 수 있단 말이지. 지금 우리가 기하를 배우고 있잖아. 식만 갖고 머릿속에서 꽁꽁 싸매고 있으면 절대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려는 버릇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초점이 1,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준선이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5네. 세로선이야 가로선이야? 가로선이니까 x제곱 4py 라고 쓸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자, y는 마이너스 5 준선부터 먼저 씁시다. y는 마이너스 5라는 준선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1, 마이너스 1이라는 초점이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포물선이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치? 맞아.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꼭지점과
초점은 같은 x좌표를 공유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지금 y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좌표에 마이너스가 여기에 y좌표가 마이너스 5란 말이지. 그럼 그거를 절반 반띵하면 이 길이가 4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길이가 4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반으로 반띵하면 여기가 2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2만큼 더 밑으로 내려앉게 되면 여기가 몇이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아,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이 됐구나. 즉 원래 기본적인 그래프에서 뭐 어떻게 했다?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는 거지. 그치? 아, 그러니까 x 더하기 1의 x축 방향 1만큼이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꼴 4p의 y 플러스 3인 거고. 이 p값은 어떻게 구해? 원점으로 되돌렸을 때를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얘가 만약 꼭지점이 원점에 있었다면, 즉 1, 마이너스 3을 0, 0으로 돌리려면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3만큼. 그러면은 초점도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더해.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초점이 0,2였다는 소리고 p값이 원래 2였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p값이 2였으니까 8의 y 플러스 3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폼센을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초점과 준선만 가지고 해결하려면 진짜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가 실제로 기하 공부를 할 때 겪었던 어려움이었거든. 기하 공부를 학원에서 많이 도와주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좀 내가 자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었단 말이야. 거기서 얻었던 나만의 팁들이야. 그래서 이런 초점과 준선만을 주고 방정식을 구할 때는 반드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포물선의 내용을 다 설명했어요. 기본적인 포물선 뜻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형태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식을 쓰는 거, 아니면 식에서 정보를 캐내는 거. 자, 그것까지 했고 평행 이동까지 다뤘어요. 그래서 포물선의 꼭지점이 굳이 원점에만 있을 필요는 없다. 꼭 맘대로 평행 이동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평행 이동했을 때 어떻게 정보를 꺼내가지고 식을 작성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내가 다 설명을 했어. 기본적으로 준선을 먼저 그리는 게 좋고요. 준선과 초점을 딱 그리고 찍어. 그 다음에 정보 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꼭지점의 좌표를 우선 구해주는 거야. 꼭지점의 좌표가 평행 이동의 모든 거를 말해준다.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어떻게? 제일 먼저 이 초점과 x좌표를 공유하는지 y좌표를 공유하는지. 자, y제곱 이꼴 4px라는 거는 이런 가로 블록 형태의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초점과 어떤 좌표를 공유해? y좌표를 공유한다. 그 다음에 세로로 블록인 x제곱 이꼴 4py 같은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꼭지점과 초점이 어떤 좌표를 공유해? x좌표를 공유한다.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항상 여기서 반띵을 이용해서 준선과 초점 반띵 이용해서 나머지 좌표도 구해주시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면 끝난 것이다. 평행이동 보고 이렇게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p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p값은 어떻게 구해? 꼭지점을 원점으로 돌려봐. 그러면은 그에 맞춰서 초점도 원래 초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거를 가지고 p값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아주 깔끔하죠? 군더더기 없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포물선 여기까지 하는 걸로.